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칠곡군이 우리나라 가장 긴 순례길인 한티 가는 길을 만들어 지난달 개통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순례길 일부 구간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한태현 기자입니다. 칠곡군이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자의 길을 본따 한국의 대표 순례길로 만들겠다며 야심차게 만든 한티 가는 길입니다. 지난 2013년부터 27억 원을 투입해 만든 한티 가는 길은 가실성당에서 성모상, 동명성당, 진남문을 거쳐 한티 순교 성지까지 임도와 마을길을 통하는 45.6km 구간입니다. 그런데 취재진이 직접 확인해 본 결과 걷기에 위험한 구간이 곳곳에 눈에 띕니다. 걸을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 차들이 쌩쌩 달리는 도로 위를 걸어야 하고 안내판도 쉽게 찾을 수 없습니다. 부분 도로에 사고가 난 흔적도 보입니다. 이렇게 위험한 구간이 1km가 넘습니다. 한티 순교 성지로 향하는 마지막 순례길입니다. 아스팔트 길을 따라 걷다가 도로를 건너서 마을 쪽으로 향해야 합니다. 그런데 도로에는 횡단보도 표시가 없습니다. 내리막길을 건너는데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긴 보도도 없어서 조금 그렇긴 한데. 칠곡군은 안전이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말했지만 순례길 이용객들은 그동안 조심해서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로를 따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안전적인 문제를 위해서 저희들이 도로 옆에 숲이 있으면 그 숲으로 이제 길을 다시 내가지고 병인 순교 150주년을 맞춰 개통식을 앞당기다 보니 순례길 이용객들의 안전은 뒷전이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녔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곳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달 24일부터 가을 여행 주간을 맞아 대구의 문화재급 장소 10여 곳이 시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윤영균 기자가 소개합니다. 미국인 선교사 아담스가 1908년에 만든 영남 지역 최초의 서양식 학교 건물인 아담스관. 창틀과 난방시설은 미국에서 들여오고 대구 읍성을 철거할 때 나온 성도를 붉은 벽돌 사이에 쌓아넣어 지은 독특한 건물입니다. 지하 1층으로 내려가면 비밀스런 장소가 나옵니다. 대구 3.1운동의 전날 교사 2명과 학생 5명이 독립선언문을 등사했던 곳으로 일반인에게는 개방이 안 된 곳입니다. 수백 부를 인쇄해가지고 3일 8일 날 우리 독립운동을 할 때 쓰기도 하고 그 전에 칠곡과 안동지방으로 독립선언서를 이렇게 보내주기도 한 그런 역사적 의의가 있는 귀한 건물입니다. 지난 1893년에 지은 영남권 최초의 교회인 옛 대구제일교회. 지난해 만든 역사박물관에는 교회 창립 초기에 사용했던 100년도 넘은 피아노에다가 각종 회의록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당회록은 지난 1898년 12월 18일에 기록이 처음 시작됐습니다. 교회와 관련된 일뿐만 아니라 당시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완공된 지 1년 가까이 지났지만 연간 7, 8천만 원의 운영비를 마련 못해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던 금액보다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각종 운영비가 이제 초과가 되니까 그런 염려 때문에 이제 쉽게 못 열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대구시는 이렇게 평소에 개방하지 않던 문화재급 장소 10여 곳을 오는 24일부터 2주 동안 시민들에게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상상 속의 대구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가을 여행 주간 동안 소규모 콘서트와 3.1운동 재현 등 각종 체험 행사도 같이 열립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대형마트에 밀린 전통시장을 다시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이 곳곳에서 진행 중이죠. 특히 젊은 층의 입맛을 노린 길거리 음식이 경북에서도 전통시장의 새로운 콘텐츠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홍석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말을 맞은 안동 구시장 인근이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한쪽에서 무대 공연이 한창이고 반대편에선 이색 포차 요리가 젊은 층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좀처럼 보기 힘든 활기찬 모습이 대도시 중심가의 연말 분위기를 연상시킵니다.
사람 갑자기 이렇게 너무 많으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너무 많은 게 처음이어가지고. 코리아 세일 페스타 기간을 맞아 전통시장에서 쇼핑 관광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달 초부터 간고등어와 삼겹살, 와인과 떡볶이를 순차적으로 특가에 내놨고 푸드트럭 등 이색 요리들이 선보이면서 기대 이상의 집객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겁니다. 코리아 세일 페스를 통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된다는 어떤 그런 느낌이 저번 주보다는 확연히 됩니다. 전통시장의 어떤 그 내수 진작의 어떤 그 기폭제가 됐다. 이달 초에 개장한 영주의 관광형 전통시장 프로그램도 길거리 포차 음식이 핵심 컨텐츠 가운데 하나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다 이제 페이스북이나 그런 거 보고 이제 찾아오시는 손님들도 좀 있고 이제 반응은 괜찮아요. 반응은 좋아서. 최근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에서 길거리 음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습니다. 전통시장의 잠재 고객인 젊은 층을 붙잡기 위한 것인데 대구 서문 야시장 성공이 이런 흐름을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먹을 것이 있는 곳이면 남녀노소 다 오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이 고객들이 이 시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안동 구시장은 오는 수요일 이번에는 찜닭 맥주 축제로 다시 한번 대대적인 전통시장 알리기에 나섭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쯤 대구시 북구의 한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100여 대가 주변 예식장에 온 대형 버스와 차량들이 주차장 출입구 쪽을 가로막고 주차하는 바람에 2시간 가까이 주차장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갇히는 피해를 당했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를 본 운전자들이 상가 측에 거세게 항의하는 소동을 빚었고 일부 운전자들은 차량을 두고 가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경주에서는 여진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어제 저녁 7시쯤 경주 남남서쪽 11km 지역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관측된 데 이어서 어젯밤 11시 50분에도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10일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483차례에 걸쳐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 교육청은 내진 설계 대상인 1,100여 개 학교 건물 가운데 내진 적용률이 31.6%에 불과하다며 내년에 88억 원을 내진 보강에 쓰기로 하고 초등학교와 기숙사, 특수학교 등에 우선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북교육청은 학교 건물 내진 적용률이 23.8%에 그치고 있다며 내진 보강을 위해서 300억 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수시 지원자는 51만 4천여 명이고 지원 건수는 229만 7천여 건으로 한 사람이 평균 4.47회 수시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보다 수시 접수 수험생은 7천여 명이 줄었지만 지원 횟수는 3만여 건이 늘어난 겁니다. 대교협은 산업대나 전문대 등 수시 지원에 횟수 제한이 없는 대학은 제외한 것이고 6번을 초과해서 지원한 600여 명의 7번째 접수부터는 취소된다고 밝혔습니다. 주차돼 있던 지하철에 누군가가 스프레이 낙서를 하고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에서 3시 사이 대구 동구에 있는 안심 차량기지 사업소에 주차돼 있던 지하철 1호선 객차 2량에 누군가 스프레이를 이용해서 그래피티 낙서를 하고 달아난 것을 사업소 직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현장과 주변 CCTV를 분석해 외국인 2명의 소행으로 보고 이들의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지난 3월 21일 야간 자율학습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던 여학생을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가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5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3년을 판결하고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는 등 피해자와 가족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주고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가을철인 9월에서 11월 사이에 쯔쯔가무시증의 매개충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어 예방 수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쯔쯔가무시증은 열성 질환으로 주로 야외 활동이나 농작업을 할 때 진드기에 물려 많이 감염됩니다. 지난해에는 9,500명의 환자가 발생해 11명이 숨졌고 경북에서도 24명이 발생하는 등 가을철에 90%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인재근 의원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접수된 식품 알레르기 사고는 2012년에 387건에서 지난해 419건으로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5년 동안 대구가 501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이 323건, 경기가 214건 순이었습니다. 기호식품이나 어패류 가공식품, 육류 가공식품에서 신고가 가장 많았고 증상으로는 두드러기나 피부염 등 피부계통의 질환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지방법원의 형사공판 53.7%나 되는 총 14,000여 건에서 변호사 없이 소송이 진행됐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45.8%를 웃도는 수준으로 대구지법의 형사사건 국선 변호사 선임은 28.2%에 그쳤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